반갑습니다. 유선생입니다. 마스크 다 빼고 하시네요. 네. 안타깝네요. 사실은 마지막 시간이라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많은 분들 지루하실까봐 부담스럽고, 두 번째는 마스크를 벗으시더라고요. 은근히 마기꾼으로 잘 지나왔는데 앞으로 조금 케어에 신경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참 좋은 사례들 많이 발표해 주셔서 안 그래도 그럴 줄 알고 앞에 연사들을 보면서 이 내용은 빼야지 하고서 뺐던 내용들 잘 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오늘 강의 요청 주신 내용에 맞게 한번 조정해봤고요. 네, 저는 사실 개발자로 시작해서 IT 회사에서 HRD만 굉장히 오래 하고 있는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 좀 HRD의 역할에 대해서 뒤에서 좀 고민할 거리가 있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 회사 모르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신입사원 채용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서 설명을 해보면 올리브영 줄 알고 왔다가 뭐 안 좋으면 가요. 그래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는데, 사실 예전에 CJ 시스템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CJ 그룹의 IT 서비스 회사입니다. 근데 올리브영하고 잠깐 합병했다가 헤어지면서 그 올리브 네트워크라는 이름을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어서 그렇고요. 1350명 정도 되는 규모의 IT 회사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되게 서비스가 많은데 원래 이렇진 않았고요. 보통은 계열사 IT 서비스를 하다 보면 조금씩 늘어나기 마련인데,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게 된 이유가 이런 R&D 영역들이 좀 추가되면서 저희가 자체 솔루션이라든 프로덕트들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좀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계열사에 서비스하고 있는 내용들 이외에도 이제 NFT를 활용한 거라든지, 여러분 이걸 설명하시면 잘 아실 텐데 터틀맨, 저 얼굴 합성 AI, 저것도 저희 회사 거고요. 그 다음에 나빌레라라고 TVN에서 방영했던 발레리노, 최인환 선생님 몸과 얼굴 합성해내는 것도 저희가 하는 그런 AI 기술들입니다. NFT로 이제 이런 미술 작품들이라든지 AI 디지털 휴먼 같은 것들도 저희가 하고 있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영역에서 갑자기 막 엄청나게 많이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요구됐던 것이, 사실 HRD 부서 KPI 저한테 강의 요청을 주셨어요. 내가 뭘 하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은 한 절반은 과제를 받고 시작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룹에서 떨어지는 것도 있을 거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전략적으로 이건 올해는 이걸 해 해서 경영진에서 내리는 과제들도 있으실 텐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어떤 과제를 발굴해서 어떻게 경영진을 설득했었는지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 사례를 좀 공유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입사했었던, 앞에 연도를 괜히 써놔가지고 대충 몇 년도인지 아실 것 같아서 좀 부끄러운데, 그때는 대부분 이제 IT 회사, 대기업군에 있었기 때문에 공채, 그래서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가면 쓰는 기술도 비슷하고 들어가는 프로젝트도 비슷하고, 그래서 사용하는 언어들의 버전도 그렇게 기술이 많이 바뀌지도 않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예상이 됐습니다. 내년에 무슨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올해는 무슨 교육 몇 명, 그래서 교육계획 세울 때 내년 경영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기술 교육 몇 명,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심플하게 짰었는데, 그 퇴직률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 교육을 온라인으로 한다, 안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의 배제시켜놓고 하기 때문에 올해 무슨 예를 들어서 SAP 교육을 한다, 그러면 한 200명 해야 되니까 몇 차수 어디서 한다. 그래서 처음에 교육계획 세울 때 SAP 기술자 교육 몇 레벨에 몇 명 이렇게 세우기 굉장히 쉬웠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앞에서 이제 배경 설명 드렸지만 사업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다른 기술도 늘어나고 있는데, 앞에 이제 발표하셨던 IT 기업에서 저희 임직원들 많이 모셔가셨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2, 3년 동안 IT 그 기업들에서 인력 셔플링이 많았잖아요. 어느 순간 보니까 절반 이상이 이제 경력자원이 돼버린 거예요. 회사 인원들에. 그래서 사실 작년, 부끄러운 얘기지만 작년에만 저희가 1350명 규모인데 채용 규모가 200이 넘었거든요. 경력자원. 네, 그러면 이미 사람들이 다 섞여버려가지고 똑같은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베이스 기술이 달라지고 본인이 배경이 다르고 또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게 다르고 그래서 각자 하고 싶은 교육들이 다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까 이제 초반에 그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IDP에 대한 개인별 맞춤 교육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대두가 되기 시작했었는데 사실 이상적이기도 하고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려면 측정부터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굉장히 폭력적인 측정을 제가 주니어 때 경험을 해봤는데 대략 이제 이전 직장에 임직원이 한 13,000 정도 됐었는데 1년에 한 번씩 전 임직원이 다 영양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문제 출제를 위해서 한 100명은 뽑아가지고 연수원에다 가둬놓고 막 먹을 거 주면서 문제 출제를 시키고 나머지는 다 영양평가 보면서 그거 가지고 교육계획도 수립하고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하면서 수십억씩을 썼는데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개인이 원하는 교육들을 어떻게 자발적으로 맞춰갈까요? 저 역시도 아까 찾던 유니콘을 막 찾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전략상으로 보면 이제 우선은 데이터 사이언스는 확장되는 영역이니까 저희 또 메인 잡이니까 늘려가야 된다라는 부분은 명확히 나왔었고 그러면 주요 기술자별로 어떻게 성장 경로를 잡아줘야 될까라는 것도 거기에 맞춰서 좀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테크 엑스퍼트라는 별도의 그 기술자 성장 경로들을 설정을 해놓고 가기 위해서 어떤 역할자들, 어떤 경험들을 해야 되는지를 좀 디자인한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그럼 HRD에서 뭘 해야 될지를 과제를 선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우선은 배민에서도 좋은 사례 보여주셨지만 자유롭게 뭔가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형태로 유튜브 형태로 좀 학습 플랫폼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내부에 갖고 있는 큐레이팅 그 솔루션들을 도입해서 AI 기반 큐레이팅도 넣어야 되겠다. 그리고 개인별로 수준별 맞춤형 교육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플랫폼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좀 했었고 두 번째는 학습 문화를 좀 어떻게 바꿔볼까. 어차피 교육 성과 측정이나 목표를 교육 만족도나 이제 그 육성 인원 가지고 잡기에는 너무 멀리 가버려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문화를 바꿀까 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봤고 그리고 진단을 그러면 어떻게 할까도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좀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 문화, AI 기반 학습 환경은 저희가 다행히 내부에 그런 개발자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공통 시스템 개발 운영도 저희 회사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CJ 인정을 가서 막 설득을 했습니다. 이걸 해야죠. 그래서 왼손에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띄워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넣는 그런 좋은 작업들을 한번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학습 환경들이 조금 업그레이드 되면서 동시에 그러면 어떻게 문화 구축을 할까 잘하고 있는 회사들을 먼저 좀 찾아봤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했는데 하나는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묶어서 하는 소셜러닝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막 찾아봤는데 결론은 핏한 데를 못 찾았어요. 이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보자.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조금 그 실력을 겨룰 수 있는 긍정적인 경쟁 문화를 한번 구축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상도 주고 서로 자랑도 하고 기술자끼리 좀 우대도 해주고 그래서 스타트업들 중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영역의 AI 경진대회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좀 발굴해서 같이 저희 쪽에 맞게 좀 플랫폼을 만들었었습니다. 거기서는 저희가 물론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도 내부적으로 하고 있지만 앞에서 이제 SK에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과정들도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조직명도 DT 아카데미지만 내부적으로
OTT에 대한 기술력 강화도 있지만 CJ 그룹 계열사에 대한 역량 개발도 제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플랫폼을 좀 구축해놓고 계열사끼리 AI 엔지니어들끼리도 한번 겨뤄보면 좋겠다. 그래서 저런 플랫폼 구축을 해서 내부적으로 경진대회를 할 수 있는 환경도 좀 만들고 또 자발적으로 프리 영상 같은 것들도 막 올려줬어요. 문제 혼자 풀어보면서 내가 더 좋은 답을 내는 사람들은 소스 코드도 공유해주고 이런 작업들을 좀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러닝클럽. 이건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계속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고 싶었고요. 진단은 저희가 어차피 앞에서 기술 로드맵에 대한 부분들을 그렸기 때문에 내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할 수 있는 거는 갭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런 부분을 좀 외부하고 같이 외부 전문가들이랑 같이 좀 논의를 해서 사회 기술 인증 제도 같은 것들을 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3년 동안 해야 될 과제들을 쭉 늘어뜨렸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기술 역량 강화랑 그 학습 문화 구축에 대한 것들만 이렇게 딱 꼽아놨어요. 3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영진을 매년 설득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제가 HRD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내가 교육을 하는 거야 아니면 어떤 경영 성과의 숫자로 나올 수 있는 좋은 KPI를 인사팀 내에서 만드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인사팀 KPI 자체가 굉장히 뭉뚱그려지고 측정하기 어려운 지표들이 많기 때문에 숫자화할 수 있는 지표들이 항상 교육 쪽에서 많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게 좀 회의적이기도 했거든요. 차라리 장기적으로 좀 과제를 만들어보자 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었고, 첫 번째로 이제 AI 기반 학습 환경은 이제 교육 포털부터 리뉴얼을 시작해서 AI 추천 알고리즘도 도입하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유튜브 채널 비슷하게 플랫폼 안에서 제가 막 나와가지고 혼자 막 찍고 편집하고 해서 막 올리고 하는데 역시나 반응이 별로였어요. 근데 이걸 그럼 어떻게 활성화할까? 사내 크리에이터도 육성해봤는데 역시나 별로 안 보죠. 그래서 요거는 놔두고 나중에 다른 쪽이랑 엮어보자 라고 해서 최소한으로 수만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구독형 서비스를 외부에서 좀 들여온다거나 이제 소셜러닝 기능을 강화한다거나 내부적으로 컨텐츠들을 제작해서 계열사나 대외 사업을 하는 부서에 제공을 하는 작업들을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습문화 개선 관련해서는 ONS 캐글이라고 해서 ONS 올림 네트워크스 그냥 약자고요. 캐글과 같은 플랫폼을 스타트업하고 만들어서 내부에서 이렇게 운영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구축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러닝클럽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작년에 일단 한번 파일럿을 해봤어요. 얼마나 효과적일까, 뭐가 문제일까 해서 파일럿을 해보고 올해 이제 시즌 모아서 의미 있는 과제인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까? 저희가 디자인을 다 해드리고 그래서 시즌제를 세 시즌을 운영을 했는데 참여 인원이 그래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700명 이상 누적 인원이. 그러면 임직원 대비 50%가 넘었죠. 네. 그래서 다행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계셔서 그럼에도 올해 VOE를 받아보니 조금 시즌제라는 게 불편하다라고 해서 내년에는 한번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적 보완이라든지 제도적인 보완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개인 맞춤형 역량 개발 과제를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이제 이 과제는 다시 3년짜리로 한번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진단 및 활용은 데이터 사이언스 먼저 했는데 기술 대학들부터 과기대들부터 좀 만나서 연구소랑 같이 여러 협력 작업들을 먼저 해놓고 인증제도 개발을 하고 저희가 대학원에 산학 장학생 선발해서 실제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보내고 있습니다. 인증제 프로그램 안에 이제 저런 산학 장학생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부 육성도 하고 있고 이제 거기서 인턴십까지 확장을 하면서 채용까지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해서 어쩌다 보니까 교육부서의 신입사원 온보딩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럼 채용까지 갖고 오면 괜찮지 않을까? 아니면 여기서 산학협력 하고 있는 거를 엮어서 인턴십으로 엮으면 더 좋은 인원들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생겨서 어느 순간 눈 떠보니까 신입 채용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온과 온보딩이 묶여 있고 다른 교육들이 또 묶여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사례를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기술인증제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 CEO께서 CJ 그룹 CDO 역할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룹 내에 데이터 경영 현황에 대한 자료들이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대략 선지사들하고 이런 정도의 차이점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과제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 그룹의 데이터 기술 역량 강화 과제가 있는데 저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교육 체계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박명진 리더 데이터 전문가 그리고 데이터 활용가 저희 이제 이른바 그 비전문가들이 지금 신입사원들도 예전에 오피스 다루듯이 데이터 분석 툴을 사용하거든요. 그럼 기존에 있던 인력들도 당연히 다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측면에서 저렇게 좀 접근을 했고 이렇게 리더 구성원에 대한 것들을 하고 박명진 리더뿐만 아니고 비전문가한테 파이썬 교육 좀 하지 말라고 제가 계열사를 설득하고 다녔었습니다. 제발 돈 쓰지 마세요. 네, 파이썬 하지 마세요. 엑셀 하는데 비주얼 베이직까지 배워야 됩니까? 제가 설득을 하면서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인증제를 작년에 만들어서 올해 계속 하고 있고요. 기술 인증제다 보니까 하나씩 저희가 중장기 전략상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 기술 영역들이 있어서 그걸 정리하고 인증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SAP 퍼블릭 클라우드 이제 지금은 데브옵스 개발자 인증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문화 혁신. 아까 말씀하셨던 유니콘과 같은 아이겠죠. 네,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온디맨드 온타임 하는데 당연히 회사에서는 어렵고 그래서 여러 학습 분야, 방법, 문화 측면에서 어떻게 얘를 깨부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데에 대한 벤치마킹들도 좀 해보고 구성원 설문도 좀 해봤어요.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어느 카테고리에 어떤 교육들을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거야? 근데 참 다행인 게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은 거지만 학습 문화나 교육 방법론에 대해서 큰 혁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교육에 대한 활용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소규모로 그룹핑해서 하는 학습에 대한 효용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 타임이다. 여기서도 실제로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글로벌 교육들이나 국내 우수 기업들 사례도 한번 참고를 해봤었고, 네, 그래서 뭐 이런 태블들도 만들었었고, 오픈 클래스라는 거를 처음에 이런 타이틀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오픈 클래스라는 건 저희의 DT 아카데미에서 하고 있는 학습 혁신 활동을 통칭해서 하는 거고, 아래 이제 아까 오연의 스태글이라든지 러닝 클럽이라든지 이런 거는 서브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러닝 클럽인데 저희가 이제 외부 교육을 어쩔 수 없이 많이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다 모아서 할 수 없다 보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IT 외부 교육은 대략 인당 150만 원씩 듭니다. 교육비로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을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묶어볼까? 아니면 다른 교육 방법들도 많은데 직접 물어볼까? 라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일단 만들어 보십시오. 라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만들 때 저희가 대략 유형을 좀 나눴어요. 그리고 유형 산출물을 대략 정의를 해야 본인들도 학습하면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달성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과제 해결형, 저거는 부서에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역량 개발이 필요한 과제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서원들끼리 공동의 목표 해결을 위해서 과제 학습을 하는 형태이고, 목표 성취형은 자격증, 인질 테스트 이런 것들입니다. 시험. 세 번째 역량 개발형은 순수 본인의 업무 역량 개발 과제입니다. 그래서 직무 교육에 한해서만 이렇게 다 열어드리고 구조화를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되게 심플하게 그래 스몰 스텝업을 하려고 하자 25%씩 되는 데다가 체크 포인트를 놔서 잘하고 있니? 언제 잘하고 있는지 체크 포인트는 딱 4번만 놓고 저희가 보통 6주에서 10주 사이로 자유롭게 디자인하게 만들거든요. 모집 방법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본인이 학습하고 싶은 영역, 학습하고 싶은 콘텐츠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놓으면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요.
4명 이상 되면 저희가 클럽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 중에 뭐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학습을 구성할지, 그리고 체크포인트 디자인을 어떻게 할지, 목표 설정이 적당한지, 산출물은 뭘로 할지, 이런 것들을 워크숍을 통해서 저희가 다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들도 막 드리고요. 참여 클럽 수가 이제 한 70개가 넘어가니까 이제 쌓인 카테고리별 예시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아, 이거 참고해서 하세요 하면 굉장히 본인들이 잘 하십니다. 그래서 케이스별로 설명도 드려요. 체크포인트 4개를 뒤에다 몰아넣어도 되고 어떻게 하셔도 되는데, 일단 자율적으로 체크포인트 만들 때 본인이 설정한 목표 100%가 되도록 체크포인트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올해 좀 해본 거는 러닝포인트 한번 도입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IT 회사가 조금 불쌍한 게, 이게 뭔가 좀 해서 하려고 그러면 다른 기술이 나와서 또 학습을 해야 되고 또 학습을 해야 되고, 그런데 주 52시간 때문에 계속해서 이걸 병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업무 시간 외에 할 수밖에 없어요. 업무 시간 내에 충분히 확보를 해드리더라도 프로젝트나 이제 해야 되는 수행 업무들이 업무 시간 중에 있고 고객사랑 같이 업무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러닝 포인트라는 거에서 진짜 저걸 잘하면 실제로 돈 좀 주면 어때? 학습 열심히 하셨으니까 개인 역량 개발하고 업무를 위한 역량 개발하고 경계를 한번 허물어 보자.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 일을 위해서 하는 역량 개발이 개인 역량 개발로도 이어질 수 있고, 이게 생활 전반에 좀 녹여들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보자라는 측면에서 좀 도입을 했던 거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약간의 야바이성이죠. 이제 개인 목표 달성은 다 하는데 팀 목표 달성은 곱하기 2. 네, 그래서 잘하면 학습도 하고 클럽끼리 잘 협업하면 한 10만 원 정도 학습하고 포인트가 생깁니다. 이걸 어디다 써? 네, 저를 지웠어야 되는데 저런 대로 실제 포인트를 전환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운동하시거나 뭐 책 사시거나 취미생활 하실 수 있도록 저건 좀 늘려가볼 생각이고요. 얘를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이제 교육 시스템에 넣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 매출이 올라갈 거거든요. 계열사 매출. 네. 근데 저는 학습 플랫폼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많은 데이터를 남기고 본인이 학습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저희가 고민하는 영역 그리고 고민하는 과제 이런 것들 범위도 더 넓어지고 더 밸류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도 하고 뭐 챌린저스 같은 앱 좋잖아요. 그런 걸로 같이 인증도 하고, 실제로 이거는 저희가 학습 러닝 클럽에 들어왔던 NFT 관련 개발 과제인데, 이거를 가지고 NFT 개발을 완료를 했어요, 목표를. 그래서 그러면 이거 저희 사내 이중제 NFT로 넣어주면 안 돼요? 네,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료한 거는 개인 디지털 지갑 안에 역량 개발한 내역들도 넣어주고, 그래서 사실 많은 돈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NFT 발행하는데 대충 그냥 1,000원씩 이렇게. 네, 개발 비용은 저희가 들지만 저희 개발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서 학습한 내용들도 공유하고 NFT 기술에 대해서도 다 같이 좀 트렌드 캐칭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은 그냥 제가 고민돼서 들고 왔어요. 첫 번째는 매년 새롭고 신선한 아젠다로 경영진을 설득할 수밖에 없는가? 라는 고민입니다. 매년 10월, 11월, 12월에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정말 하고 싶은 건데 HRD 데이터를 어떻게 인사이트 있게 활용할 것인가. 저건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지만 데이터 생산이 빅데이터로 안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외부 데이터에서 답을 찾으려고 고민을 해봤는데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이 인사 데이터 많이 쌓이겠지만, 아니면 교육을 정말 많이 듣는 그런 분이 있다면 쌓이겠지만, 그게 HR 데이터가 저희 결과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10줄 이상 쌓이는 분들 잘 못 봤거든요. 1년에. 교육으로 해서 다양한 활동들 중간에
데이터를 끄집어내도 의미 있는 데이터를 아직 잘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구성원이 원하는 교육이 먼저냐,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이 먼저냐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목표하는 인원들을 확보하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경력 채용하거나 교육하거나인데, 그러면 교육이 거기서 얼만큼 기여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과제들을 필연적으로 KPI 설정을 하게 되고, 들어오기 싫다는 사람 끌고 들어와서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실험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KPI 넣을 때랑 안 넣을 때랑. 당연히 입과자 모집이 안 됩니다. 부서장의 KPI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니까. 저거는 지금 퐁당퐁당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구성원들 당연히 영역 개발하기 싫을 거예요. 남들이 시키는 교육들 특히. 그래서 어떻게 남들이 시키지 않는 본인이 하고 싶은 교육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KPI로 가져갈 것인가가 사실 내년에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육 만족도 교육 인원 말고 다른 목표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사례 있으면 저한테 연락 좀 주십시오. 네. 저 그래서 아까 이제 러닝클럽 같은 경우에는 연간 참여 인원, 그 다음에 2회 이상 참여 인원, 그 다음에 개인 목표 달성률 이렇게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동료와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 사실 HRD 오래 하신 분이 기억에서 잘 없는 것 같아요. 한 2, 3년 하다가 1년, 5년 갔다가 채용 갔다가 막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특이하게 이 업무만 이렇게 주구장창 하고 있는데 외부 네트워킹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고 뭔가 적용하기 좀 어려운 과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구성원들과 맨날 같이 고민하고 있는 거지만 어떻게 인사팀 인원이 아니고 HR팀으로서 전문성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까? 이 일을 오래 하면서 경영진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래 일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사실 좀 듭니다. 그래서 고민들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